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나경원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뭡니까? 아이들 안전을 볼모로 잡겠다는 국회 인질극의 표현 아닙니까? 이런 비난 쇄도하고 있어요. 태호 유치원입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 현장을 지켰던 고 김태호 군의 부모 김장애 씨, 이소연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요, 이 어머니 아버니를 몇 달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올 봄쯤에 뵀죠. 네. 제가 다른 방송하면서 인터뷰를 직접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그때도 들었는데 네.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게 저는 정말 슬픕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에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를 사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희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바뀐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국회가 잔인하다, 이런 비난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우선 아버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민식이법이랑 하준이법이 법안서, 본회의만 딱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네. 아이들 법 중에 하나는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희망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법사위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 한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의아하고, 궁금해서 직접 나경원 대표께 약간 따져 묻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네. 만나셨죠, 그래서? 아니, 저희를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네. 그냥 기자회견 하는 모습 옆에 저희가 서 있었고, 그때 딱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는 못 있겠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원래 2019년 5월 15일에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태호, 8살짜리 태호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네.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이 사고로 태호뿐만 아니라 유찬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상을 입고 이렇게 됐는데, 숨졌는데, 문제는 이 아이 축구 클럽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가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니었다는 게 사실 문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달라는 게 바로 태호법이라고 한 이름으로 지금 나온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떠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도 조금 알아봤어요. 세리미법 예전에 몇 년 전에 세리미법 제정되던 당시에 저희가 회의록을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그 회의록에도 저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어떤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입 차량 제도도 많고 이렇게 통합 관리가 안 돼서 아이들 생명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왜 영세 업체들을 이익을 배려를 하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문구를 보고서 너무 황당했던 건 저희도 이번에 태호 유치원법이 법안 소위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안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습니까? 왜 태호 유치원법이 통합버스가 왜 통합 관리가 안 됩니까? 했을 때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영세 업체들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4, 5년이 지난 시점에 세리미법 이후로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도대체 뭘 그동안 해오셨으며 그럼 그동안 지금 솔직히 통학버스 관련해서 사고로 이제 사망? 부상? 이런 사고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변화 의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 태호 유치원법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이죠? 네, 말 그대로 그겁니다. 사실 이제 태호 유찬이 같은 사고를 더 이상 겪지 말자는 그런 내용을 갖고요. 사실 세리미법이 제대로만 그때 됐었으면 네. 이런 사건이 없어요. 태호 유찬이법을 또 다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세리미법을 제정했을 때 통학버스에 의무 신고를 줘서 통학버스 운영하게 하는 이 주체에 체육시설, 학원 그렇죠. 여기가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골자인데 이걸 계속 중요한 건 놔두고 다른 쪽에 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조치만 강화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법안 소위 때 나와가지고 발표해 주시는 모습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그런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거를 다 뭐 법으로든 뭐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조금씩 그래도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뭐 동네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고나 이런 의무가 사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당연히 그것도 보호되겠거니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지금 있고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난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장이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을 만나셔가지고 막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하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그거 봤어요. 이채익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민식이법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좀 잡혔긴 잡혔는데 네, 네. 어떠셨습니까 그때? 나한테 왜 이러냐. 민식이법도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각 내 가정이 모여서 5개 법안, 태우유치원법, 혜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까지 그렇죠. 같이 어린이 생명 법안으로 묶어서 지금 좀 다뤄달라 네.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태우유치원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올라가 있지 않은 태우유치원법, 혜인이법, 한음이법을 법안 소위에 열어달라. 논의만이라도 해주시라고 부탁을 그렇죠.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인데 다른 대답이 와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민식이법은 통과시켜주지 않았느냐. 저희는 민식이법 해주세요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린이들 생명을 지켜주세요를 외치는 건데 저희가 바라는 바와 내가 한 가지는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바는 조금 저희가 조금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해서 5개 법안이 있는데 사실은 네네. 민식이법 하나만 겨우 법소위를 네네. 통과한 거야. 네네네. 소위를.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조금 논의할 수 있게끔 네. 하고 이런 법안 소위를 좀 통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아니 하나 해줬으면 됐지 나머지를 왜 자꾸 그러느냐 지금 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네, 저희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엄마들이 무릎까지 꿇게 되었고 네. 이게 계속 대답이 열어줄게. 안 될 것 같아. 열어줄게.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지금 하루에도 4번을 번복을 하셔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희망 고문을 계속 시키는군요. 네, 논의라도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법에 대해서 논의라도 해달라. 저희가 통과시켜달라. 이 법을 만들어달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너무 저희가 간절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쟁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스쿨존, 통학버스, 그럼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를 그냥 논의만 해달라. 정말 그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거법이나 뭐 공수처법 같은 거는 국회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린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된지 너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네. 지난 금요일에 긴급 기자회견 한 다음에 면담 요청을 해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채익 간사님을 잠시 복도에서 그렇게 뵙고 다 보셨듯이 그렇게 뵙고 나경원 대표님도 잠시 뵈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뷰나 언론에 비친 모습으로는 저희가 소위 좀 열어주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드렸고요. 네. 관심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답변은 항상 돌아오지 않아요. 관심은 갖고 있고 모두가 공감은 해주지만 소위를 열어 논의를 해주겠다라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또 간절하니까 저희가 직접 또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그 위원장실일까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네. 부탁드리고 가등 차 잡아서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한 3-4번을 계속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는 상태였고요. 나도 엄마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나도 하려고 한다고 나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조금 짜증이 조금 섞이신 짜증난 그렇지만 목소리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확답을 안 주셔서 저희가 확답 듣고 가겠습니다. 소위 당장 네네. 내일이었거든요. 저희가 만난 게 27일이고 28일 소위 시간이 잡히는 걸 보고 저희 집에 돌아가겠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쯤 돼서 저희가 28일 오후 2시에 소위가 열리는 거를 확인을 하고 돌아갔고 통과시켜 네. 주겠다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네. 말씀 못 하시긴데,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나도 엄마야, 믿어줘, 나를 왜 안 믿어? 이렇게 말까지 했기 때문에 네. 믿었는데 네. 결국 안 됐어요. 자, 어떻게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렇게 따로 이제 카메라 없을 때 만났을 때 말씀 나누면서 정말 그래도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게 안쓰러워서 네. 움직여 주시겠거니 했는데. 네. 야, 저희보다 지금 이제 법안 입법 과정에 있어서 먼저 나가 있는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약속 받았고 우리 거는 일단 해주기로 하셨고 네네.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논의에 법안 소위 논의에서 사실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이 같이 올라갔는데 네네. 해인이법만 되고 저희 나머지 아이들 거는 다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법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우유찬이법은 네. 골자가 빠졌어요. 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는 차량을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모든 통합 관리 지정한다라는 그 골자가 빠지고 그 세부 내역 기존에 있던 어린이 셔틀버스에 대한 안전 강화만 되고 벌금만 더 부과됐어요. 그리고 이게 태우유찬이법이 아니죠. 기존 세리미법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모든 어린이가 타는 차량을 통합시켜 달라는 건데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 업체들의 반발, 부모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그 어떤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법안 소위 행안위 네. 법안 소위 때 나오고 나서 그때 태호유찬이법 관련해서 이 적용 확대 네. 모든 거 묶는 거에 대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간다고 하는 말씀이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태호유찬이 같은 사고가 안 발생하게 되는 게 이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시는 이채익 간사님은 태호유찬이법이 왜 발의됐는지 시초도 모르고 계시던 거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태호유찬이가 어떤 사고 당하셨는지 아시냐고요. 근데 모르세요. 전혀 모르고. 네, 전혀 몰라요. 알고 위원장인데도? 있다고는 하시죠. 알고는 알고 있다고 네. 하는데.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2-3시간 논의를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태우유찬이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알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말씀을 잘 못하셨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넘겨주더라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읽어주시더라고요. 사고에 대해서.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게 네. 저희가 필요한 법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필요한 법인데 그 논의를 우리를 빼놓고 한다는 느낌 너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면은 이 법적의 이게 문구가 뭐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알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빠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시간 나와서 해주신다는 말씀이 태호유찬이법은 일부 통과가 됐다는데 일부가 아니라 그건 태호유찬이법이 아예 안 된 거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것도 잘 모르시는군요. 일부인지 뭐 전부인지도 잘 모르시고. 네. 아까 좀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카메라가 없을 때 이런 말씀을 두 분이 다 한 번씩 하셨어요. 카메라가 있을 때와 카메라가 없을 때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까? 솔직히?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다 보면 네. 좀 더 부드럽나요? 얼굴 표정이나 말이라도? 아니요.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부드럽지 않으신 건 아니신데 네. 카메라가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관심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네.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뭐 저한테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제가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이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또 아니었다는 거죠. 의지가 있으셨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 카메라 없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네. 가져주고 그런 것 같아서 더 희망을 가지게 네, 되는데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네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 태호유찬이법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을 노력들을 조금만 이렇게 간단하게 아버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에 사실 이 국민적 관심 갖게 된 게 민식 아버님 용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거든요. 태호유찬이법 같은 경우에는 20만 청원도 받았었고 답변도 그렇죠. 받았지만 네. 전혀 된 게 없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부탁을 해서 같이 이런 육아휴직도 모아서 한 목소리 내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 민식 아버님이 같이 해주셨고 중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그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날 있었던 그 국민과의 대화 때 대통령님이 딱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이 좌절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많았어요. 왜 맞죠. 아무리 해도 될 수 있는 게 맞죠. 없죠. 근데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반면 보면 지금 매일매일 걸어왔던 이 순간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이들 이름 법안 중에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이 딱 되는 이 시점에 저희는 작은 이제 이 목표를 이뤘다는 희망을 이루는 그런 딱 순간이었는데 딱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거기다 또 분명히 민식이법을 언급까지 하시면서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정치권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겠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라면 내 자식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내 자식이 이름을 따서 어떤 법을 만든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을 딴 그 법을 볼 때마다 항상 내 아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하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이걸 한다. 나는 왜 하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는 어머니를 제가 봤단 말이죠. 네. 지금 아마 그 심정이 똑같으실 것 같은데 정말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애써서 정말 생업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가장 힘들다, 가장 속상하다, 가장 뭔가 한마디 좀 정치권들에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솔직히 어린이 생명에 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만나는 의원님들마다도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들 생명이 결국은 비용이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아이들을 관련한 법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 때문에? 네, 그게 너무 속상하죠. 비용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신호등이나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도 비용 때문에 그게 지금 멈춰져 있다가 그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로 지금 예산을 가져오면서 지금 조금 풀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해인이법에 그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는데 거기도 부서가 따로 들어와야 돼서 그 모든 게 다 비용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아이들 생명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사실 태호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고 또 평생 가야 할 부분인데 저도 지금 둘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가정에도 애들이 둘, 셋 이렇게 있어요. 다 키워나가야죠. 대한민국에서 키워나가려면 조금 지금과 똑같은 환경 말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저희가 이채희 간사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그 태호 유치원법이 안 되고 나서 왜 안 되는지 저희가 물어볼 때 법안 하나로 사고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법안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생긴 건 아니다? 네. 저희가 사고를 막아달라고 외치는 건 아니고요. 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법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셨지만 저희는 진짜 한 가정이 지금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평생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다른 아이들도 커야 되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좋겠고 똑같은 사고는 더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애청자 중에서 6413 쓰시는 분께서 진짜 국회의원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당신 자식들 손주 손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5151 쓰신 분 4867 쓰시는 9361 쓰신 분께서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문제 아닌가요? 그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콕콕 찍어가지고 정말 얘기를 명확히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8672 쓰시는 분께서 나한테 왜 이러느냐 국회의원들 그렇게 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0261 쓰시는 분께서는 희한하네요. 나경원 대표에게 말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그렇고 이인영 대표도 그렇고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아이를 다 잘 키우고 싶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어가면서 뭔가 일이 좀 진행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건데 이래서 이민을 생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는 걸 봤어요. 네. 축구클럽에 보내지 말걸. 내가 이 나라에 살지 말걸. 내가 데려다 줄걸. 내가 조금 편하려고 그 버스 태웠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네.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스스로를 매일매일 막 다그치고 속상해하고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네. 그거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딱 지금에서 딱 돌아와서 보니 이 입법 과정도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걸 보니 네. 우리 모두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법 만든다고 하면 방송에 나온 이 본회의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법 만들기 전까지 전체 회의 있고 그 전에 법안 소위 있고 법사위도 중간에 있고 이런 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발의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알았고 우리가 모두 다 알았다면 그러면 다음에 같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다음 스텝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 야, 애들법, 민식이법 때문에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도 지금도. 제 주위 사람도 그래요. 태우유찬이법은 어디에 있고 어디 단계에 계류가 돼 있고 시작도 못하고 이런 게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좀만 더 알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럼 다음 단계는 이거야라고 같이 공감하고 이거를 같이 끊을 수 있는 이 대화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법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 좀 도와주는 분들이 있던가요? 그럼요. 많죠. 어떤 분들이 도와주던가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가장 시민단체.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시민단체에서 도와주시고 네. 거기 뭐 변호사라든가 법 만드는 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각을 포함해서 각자 위치에서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아이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다 도와주시긴 도와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걸 법을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군요. 지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송도 축구클럽 사고가 물론 운전자 잘못이 크긴 하지만은 운전자 한 명의 책임은 아니다. 이건 뭐 맨날 나온 얘기예요. 네. 체육시설 관리, 도로교통법 등 제도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빨리 개선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법 만드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거꾸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나는 이런 환경이었다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저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법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안에 묶어서 이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이 합의를 이루는 이 과정이 법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 단계가 되게 멀어요. 이 아이들 관련해서 이 관심 다 공감은 하시는데 사실 다 바빠서 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다 뒷전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시작점은 법 만드는 건데 이거 말고도 많죠.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냥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 법이 제대로 통과가 돼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근데 내년 4월에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히고 이번에 20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은 사실 20대에 있었던 법들은 다 원래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20대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어린이 생명안전법을 만들어 보자 하고 부모님들과 시민단체 정치 엄마들이 같이 모인 건데요. 저희도 되게 시간이 급박했어요. 그래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청원부터 해서 언론 인터뷰부터 해서 정말 생업 다 내려두고 이렇게 뛰어왔는데 일단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지금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상황이 왔잖아요.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를 매일 진짜 한 2주 가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다니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가면 저쪽에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 저쪽에 가면 이쪽에서 얘기를 좀 해봐라. 계속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는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휘둘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중심을 좀 잡고 저희는 여론들이 좀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무슨 당이냐, 무슨 정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무 상관 없고요. 저희는 단지 우리 아이들 지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사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오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0114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미안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 해오셨고 또 3725 쓰시는 분들께서 그냥 부모님들이 국회를 들어오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0507 쓰시는 분께서는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복지로 돈 뿌려서 펴들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 스쿨존이나 행정에 돈을 쓰세요. 그래야 진짜 정부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 뭐 어른들로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면 어디 그냥 말한다고 뭐 그걸로 끝나겠습니까만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해인이법과 하준이법도 지금 국회에 3년 넘게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국회 법안 통과가 우선이긴 한데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어린애들 뭐 없다고 애 안 낳는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낳은 애들이라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뭐가 있을까요? 자, 국회의원들이 뭐 일하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저요? 그러니까 기존에 몰랐던 우리 아이들 그냥 다 애들 소중해 이게 입으로만 하지만 진짜 아이가 필요한 게 뭔가 정말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이 아이 이렇게 법이 힘들었던 이유도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이런 취급을 받나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키워야지. 네. 부모들이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저 애들이 더 관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표가 안 되는 아이라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했다. 네.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 처음에 그 국민청원 시작한 것도 저희가 법안을 만들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몰랐던 통학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 몰랐고 제 주변에도 아무도 그렇죠. 모르더라고요. 다 몰랐을 거예요. 그걸 알리자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법안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 지킬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태호 유찬이법 부모 김장혜 씨, 이소연 씨 모셨습니다.